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동아지질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281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일 금요일 4시 1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 동아 지질에 대한 리뷰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한번 보시게 되면 동아 지질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런 터널 뚫는 데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터널 뚫는데 아주 그냥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회사가 되겠고, 이 터널 집안이나 이런 터널 분야에서 한 120개가 넘는 이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회사가 지금까지 참여했었던 주요 이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널 뚫을 때 요런 게 이제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쫙 밀어버리죠. 쫙 밀어버려 가지고 구멍을 빵 내죠. 그래서 이제 그 터널이나 이런 부분 공사에 있어서 좀 특화된 기업이 되겠고요. 뭐 이런 집안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도 다양하게 이제 좀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참여를 해서 높은 또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지질의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들 한번 좀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크게 급감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3천억대 매출과 200억대의 영업이익,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100억대 정도 나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안에 좀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급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실적 부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과거형이죠, 실적 부진했던 거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한 60에서 70 정도, 2020년 기준 75 정도 기록을 했는데,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한 1% 내외의 배당을 좀 주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그래서 뭐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괜찮습니다. 무난한 회사가 될 것 같고요. 뭐 유동 비율 179, 당좌 비율 175라면,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에서 그 재고 자산을 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뭐 재고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고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당좌 비율이 높다는 거는 뭐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 안에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이 되겠고요. 한번 이 회사의 이제 재무를 봤더니 현금성 자산만 한 1200억이 있네요. 네, 1200억이 있겠고, 단기금융상품이 한 52억 정도가 있겠고, 재고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없네요. 예, 보시다시피 재고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는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350억 정도 있고, 장기 차입금이 50억 정도 있네요. 그래서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 빼더라도 상대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높네요. 현금성 자산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회사가 될 것 같은데,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 종목이 하락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이제 한 10,000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열심히 좀 다졌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특징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배열이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배열 전환 초입 구간에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고 다졌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 이전처럼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저점을 찍고 방향 전환,
전환, 위든 뭐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던 새로운 또 방향 전환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동아 지질이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직접 투자한 크레센도 에쿼티가 최대 주주라는 소식의 상승세를 보인다는 거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지난번에 한 번에 모멘텀이 됐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바로 지하터널 구축 산업 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용 지하터널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 회사가 땅 파기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설마 뭐 미국까지 가서 뭐 프로젝트를 따낸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뭐 기대감 요소인 거죠. 미국 정부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용 지하터널을 건설한다? 근데 이게 연방 정부의 자금의 지원을 요청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아 지질이 땅 파기에는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엮어서 들어간 거죠. 이게 솔직히 기대감인 거죠. 이게 과연 사업으로 연결돼서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됐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건데 물론 기대감이 현실이 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또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좀 그런 기대감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인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보면 크레센도는 동아 지질과 미국 본사에서 투자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시너지를 기대하여 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지난번에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저는 바닥을 좀 잘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뭐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모습인데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런 구간에 이 전고점이나 이런 구간의 매물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자리나 뭐 이런 구간에 전고점이나 이런 구간에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만큼 이 구간이 쉽게 좀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간 자체가 이전에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됐다가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올 땐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그런 접전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치고받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다행인 건 동아 지질이 고점의 돌파를 위해서 열심히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면서 상승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꼭지점에 가서는 위든 아래든 아니면 옆으로 계속 기어가는 조만간에 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좀 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터진 거래량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터졌다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매수의 거래량이 좀 더 많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빠졌지만 이후에 앞서서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더 큰 뭐 음봉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터졌던 이런 상승들은 뭐 찌라시 뉴스나 이런 것들이 하나 붙여서 이런 전고점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하나의 거래량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점차 매물 소화를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삼각 수렴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꼭지점에 다다라서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2천억밖에 하지 않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다라고 해도 이런 외국인들과 연기금 또는 투신들 쪽에서 종목을 들어갈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좀 부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얘네들도 들어간다고 해도 거의 단타성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단타성에 이런 이제 매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꼭지점 이후에 뭐 방향성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의 재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회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뭐 혹시 해저 터널 관련 테마나 이런 것들, 혹시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이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을 때 한번 이런 쪽의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 기회의 요소도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올해 이제 뭐 혹시라도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그런 부분들, 뭐 터널, 해저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동아 지지율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 상방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5일선 전고점 돌파 실패했고 5일선이 깨졌고 11선 정도에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종가상으로 11선 이탈 전까지는 이 단기 상방 흐름들 유효하고요. 오늘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멈췄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1선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재차 또 이렇게 한 17,000원이나 그 밑에 언저리까지 가격적인 조정 또는 기간적인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이런 상승 삼각 수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동아 지질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